4월 24일 목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상한가 종목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신플랫폼과 나무기술을 비롯한 AI 관련주 일부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광주 지역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하여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내일 AI 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 주제로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일부 AI 관련주들이 정책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신플랫폼은 3월 말에 신규 상장한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업인데요. 신플랫폼은 어제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해지면서 18%의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및 제조 기술과 AI 솔루션을 해외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장사 중에서는 버넥트와 신플랫폼, B2N이 선정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나무기술은 오늘 언론을 통해 H사에서 발주한 국방 공공 프로젝트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실시간 연동이 가능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제라고 전해졌어요. 그 밖에도 나무기술은 오늘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0.1% 증가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노바텍과 유니온을 비롯한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적긴 했지만 히토류 관련주인 동국 RNS와 티플렉스도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기사들에 대해 중국이 모두 가짜뉴스라고 답변했기 때문이에요. 중국 측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은 관세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합의 도달은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미중 갈등 관련주로 부각되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은 히토류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로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스터블루를 비롯한 웹툰 관련주들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애니메이션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매출액을 2030년까지 1조 9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구의 웹툰 도서관을 방문했던 가운데 민주당이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웹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플랫폼과 나무기술이 거래 대금 1위와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4.8%씩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개별 호재가 있었던 두 종목이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노바텍이 거래 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4.6% 상승했습니다. 미중 간의 협상 소식이 모두 가짜라는 중국의 답변에 미중 갈등 관련주인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거래 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6%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저번 주 월요일 장마감 후 폐섬유증 신약에 대한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공시하며 5일 연속 하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다른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사업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미스터블루가 거래 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3% 상승했습니다.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웹툰 관련주인 미스터블루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정치인 및 정책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벨로크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벨로크는 오늘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상지건설을 비롯한 이재명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5월부터 정치테마주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전해지면서 일부 정치테마주들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금감원은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현안을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여기에 투입됐던 인력을 정치테마주 단속반에 배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치테마주 중에서도 상지건설은 최근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연달아 올라온 가운데
5월 22일에 예정되어 있는 전환 청구 물량도 지속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상지건설은 전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발행 주식수와 발행가액을 정정한다는 공시도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한국선제를 비롯한 홍준표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전해지면서 트럼프의 재선 취임식에 초청받았던 홍준표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5월부터 정치테마주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전해지면서 홍준표 관련주들도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한국선제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공약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했다는 기사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국선제는 해적 케이블용 제품 등의 철강 선재료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홀딩스와 제로투세븐도 정치테마주로 분류되며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평화홀딩스는 김문수 관련주, 제로투세븐은 저출산 관련주로 부각되며 최근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그 밖에도 정치인 및 정책 관련주들과 퓨리오사 관련주들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선제와 경남스틸이 거래대금 1위와 5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3.1%, 2% 하락했습니다. 두 종목은 최근 홍준표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5월부터 정치테마주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전해지면서 일부 정치테마주들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포바이포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0.7% 하락했습니다. 포바이포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퓨리오사를 방문한 가운데 퓨리오사와의 협력 이력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장마감 후 정치테마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포바이포도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포바이포는 현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투자경고 해제 최초 판단일은 4월 30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로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0.9%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하나증권이 리포트를 통해 통신장비 업종이 올해 하반기부터 빅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오늘 우리로를 비롯한 통신장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자기업인 도시바의 연구팀이 일반 통신망을 이용한 양자통신에 성공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우리로가 양자암호 통신용 부품을 도시바에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SDN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2%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어 들어오는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해지면서 SDN을 비롯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6월 달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당 관세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의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